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점점 날씨라고 하기보다도 기온이 점점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저는 이제 인스파이어 호텔 저 영종도에 있는 데를 좀 다녀왔었는데 와 굉장히 크고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또 아내가 좀 너무 넓어서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좀 힘들고 뭐 개인적인 취향이라면 인천에 있는 파라다이스가 좀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규모 면에 저는 어마무시한 이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금은 야외 활동하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6월도 시작이 돼서 6월 중순 그리고 6월 하순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불볕 더위가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그 전에 다들 좋은 시간들 좋은 사람들과 나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최근 시장을 보면은 5월 증시 정말 5월 초에 코스닥은 거의 고점을 만들어 놓고 줄곧 빠지기만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5월 둘째 주에 고가 만들고 지수로는 계속 빠졌죠. 사실 이 흐름이 미국의 다우 차트와는 거의 똑같은데 나스닥이 엔비디아의 힘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 나스닥과는 대조적인 모습인데 여타 국가들 조정받는 흐름과는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국내 증시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좀 해봅니다. 일단 금요일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따 보겠지만은 코스닥과 코스피가 좀 갈리는 흐름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월말 리밸런싱과 MSCI 지수 편입에 의한 지수만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배제하고 월요일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까지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 이벤트는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아직은 제가 봤을 때 바닥이다 아니다 이걸 논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지뢰의 밭은 체크를 해놓고 시장을 대응 전략을 잘 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매 순간, 매월, 매주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계속 제가 볼 때는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또 전 세계 글로벌 대표 기업인 엔비디아가 6월 6일 날 이제 액면 분할된 이 주식을 배분을 해주고 6월 10일 날 그게 이제 재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엄청난 변동성과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겠죠. 그 구간이 엔비디아의 고점이 될지 아니면 또 옆으로 기면서 이 다음 분기의 실적을 기대하며 올라갈지 이 부분도 계속 체크가 돼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한 기대보단 단기 이슈와 일정에 주목할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장품 그리고 대만에서 진행될 6월 4일 컴퓨텍스 일정과 유럽 6월 6일날 금리 인하가 될 예정인데요. 사실 경제학 서적은 금리 인하는 곧 주가 상승이다라고 하지만은 금리 상승은 곧 주가 상승이 맞고요. 금리 인하는 이유가 있어서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왜 유럽 증시가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만 올라온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을 경우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생각이 되고요. 원전은 이슈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아스코가 5월 31일 진행이 됐는데 유한양의 레이저 티닙 병용 SC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 알테오젠에게는 더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제약바이오를 볼 필요가 없이 정말로 의미 있는 종목군들 알테오젠, 삼천당, 오스코즈텍, 리가캠, 큐리옥스 여기 좀 몇 개 더하면 ST팜까지 이렇게 정도만 꼽아놓고 봐봐야 되지. 나머지에는 거래대금이 잘 붙지 않기 때문에 거래대금 적은 종목군들은 배제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간단하게 미국 시장 좀 보면요. 이게 이제 상승 종목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여전히 약간 좀 답보 상태에서 좀 마감이 되었고 애플 정도 상승해 주는
흐름 속에 델이 마이너스 22%에서 17% 마감이 되고 엔비디아도 3% 하락하다가 장 막판에 좀 끄집어 올렸는데 이 차트에서 보다시피 이 구간이 나스닥이 2022년 고점을 만들었던 구간을 뚫어버린 구간입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신고가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한 차례 더 레벨업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장 막판에 들어준 거는 나쁘지 않아요.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PC 물가 지표가 그래도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대리 추가적인 급락을 보이면서 반도체 종목군들 같이 빠짐과 동시에 좀 밀렸다가 장 막판에 그래도 길적 반등 흐름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에서 컴플렉스 일정까지 한 번 더 들어 올렸다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보면은 금요일날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이따 뭐 차트로 보겠지만은 시가 구간이 정확히 어떤 자리였냐면요. 이런 구간이죠. 시가 구간을 보면 여기 저항 자리에서 정확히 저항을 맞고 아침에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쭉 밀렸다가 계속 올라와서 이 구간은 갭으로 올렸기 때문에 저항을 갭으로 띄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MSCI 편입 자금에 의한 갭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날 움직이는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의미 있는 구간들이 다 깨진 상태에서 지수가 빠르게 반등을 해준다면 쌍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흐름으로 가는 거고요. 빠르게 반등을 해서 주가가 제 위치에 가지 못하면은 매물이 또 쌓이면서 다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항상 의미 있는 저점을 깼을 때 빠르게 반등해 주냐 못하느냐가 그 주가의 위치 방향성을 결정 짓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뭐 수급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닥이 쭉 빠지다가 오후장에 수급이 급격하게 좀 바뀌는 모습이었고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안 좋았어요. 금요일날도 1조 4천억 삼성전자에서 천문학적으로 계속 팔아대니까 그러는데 삼성전자 또한 MSCI 뭐 지수에서 이 매도 예정 수량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빠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도 결국은 HBM에 편승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굉장히 어두운 구간이죠.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더 빠지면 좀 매수해야 되는 관점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미국의 다우는 큰 폭의 조정을 받고 글로벌 증시 또한 일제히 조정을 받는 모습 속 엔비디아는 3일 연속 하락을 보이면서 사실상 지수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한 주였습니다. 우선 금요일 미증시의 경우 오랜만에 다우가 큰 폭의 반등은 하였으나 최근 하락에 비해서는 여전히 반등은 미미한 수준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PC 물가 지표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물가 둔화가 일부 확인은 되는데 반면 채권 금리는 별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라 장 초반 지수는 상승 이후 다시 대래 급락과 함께 진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막판 엔비디아부터 아래꼬리 달면서 나스닥 지수도 지난 돌파한 지지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을 시연하는 모습에 마감이 되었는데 일단 이번 주 알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들은 미국의 GDP가 꺾이고 있다,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소매 섹터 지수가 급락을 계속 거듭한다, 제조업 지표가 곧 발표되는데 또 떨어진다면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라는 증거는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빅테크 중심은 데이터 센터 투자와 전력 인프라 재건 그리고 전력난은 여전히 하다 정도의 흐름에서 봐야 되고 미국의 화장품이 가성비를 찾는 데까지 엮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엮여 있기 때문이죠. 국내 증시의 경우 목요일도 장중 길적 반등 이후 빠지고 금요일도 오전 길적 반등 이후 다시 밀리고를 반복하다 장 막판 코스닥은 종가 고가 코스피는 종가 저가로 마감했습니다. 지수 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코스닥의 시총 상위에 MSCI 편입이 수급으로 들어왔고 에코프로 형제들은 그냥 지수 반등에 따른 수급 여파로 보여집니다. 실질적 체감 없는 흐름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번 주 6월 6일 ECB의 첫 금리 인하 지수가 상승한 이후 나오는 금리 인하의 시장의 평가를 좀 기다려 봐야 되고 주반 제조업 지표 PPI 등 지표에 더불어 다음 주 FOMC까지 매 순간이 확인할 게 왜 이리 또 많은지 여전히 보수적 관점에서 봐야 될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5일선 타고 이평선 돌아가고 딱 거기까지 보고 봐도 늦지 않아요. 단 시황은
시장을 살 때 필요한 것이지 개별 종목 섹터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고로 지금 집중할 곳과 아닌 곳을 구분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단기적으로 시장은 실적 장세, 기대감 장세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실적의 화장품주, 전력 인프라, 기대감의 친환경, 원전이 대표적이고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애플의 WWDC까지 엮어서 보시면 6월 4일 컴플렉스 행사, 6월 6일 미국의 동남아 양면형 패널 관세 부과 시작, 그리고 다수의 원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답안지는 대충 보면 정해져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바닥권에서 사상 최대 거래대금이 발생하는 등의 일련의 이슈는 뭔가의 변화의 조짐을 볼 때 많이 나오죠. 엊그저께 SK 터진 거, 그 다음에 금요일날 STX 그린 로직스 거래대금 터진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후시간 이런 종목군들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여기 종목군들 보면서 가죠. 대형주부터 보겠습니다. SK그룹주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SK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그 이용 소송 관련해서 1조 3천억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하는데 단기 올랐다가 변동성 엄청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다면은 SK 우 정도나 상가 들어갔으니까 어찌됐든 매물 소화는 해야 되겠죠. 뭐 좀 급락을 하더라도 뭐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답안지는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면서 올라왔구나. 66,700원, 66,800원 뭐 대충 보면서 그런 자리를 돌파했구나. 66,000원, 66,200원 이런 자리 떨어지면 한번 봐볼 수도 있겠네 정도 생각하는 흐름에서 좀 봐볼 것 같습니다. 여기도 거래 터졌고 여기도 터졌고 하면 뭐 66,000원이 아니라 여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여 자리가 여러 번의 지지와 저항 있는 자리에서 이 근처에서 지지를 해주겠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단기 대응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시간에 좀 밀렸는데 일단 월요일날 좀 흐름이 전 좀 있을 것 같다 약간은 생각이 들고요. SK는 올라가게 되면 또 매물 압박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서 빠진 건 아니겠지만 SK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요. 또 이런 구간까지 밀리게 되면 60일 이평선에서 계속 타고 올라왔던 흐름이라 좋을 수도, 대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 이평선을 이제껏 계속 한 번도 깨지 않았는데 거의 근처까지 내려왔죠. 근데 여기서 만약 하나 투매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이 N차 파동도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상승한 만큼 또 여기서 빠졌기 때문에 이 언저리에서 저는 출적 반등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삼성전자도 매수 영역에서 봐도 되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봤으니까 반도체 쪽 몇 개를 보면 금요일날 YC라든지 그 다음에 DI 테크윙 이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종목분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YC가 좀 저는 이 구간이 매물대가 있는 곳이라 여기까지는 못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래대금 많이 실려놓고 올라와서 단기적으로 고점을 어떻게 만드는지 혹여나 이걸 뚫고 올라가는지 정도만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좋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다 보호자 영역에서 봐야 되니까 패스하고요. 그 밖에 반도체는 딱 특별히 볼만한 종목이 많이 없고 이수페타시스 정도 흐름에서 YC도 재차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돌려 세우면서 가는 흐름이 나올지 증설을 하고 있는 기업은 현재로서는 YC가 유일하기 때문에 YC도 이수페타시스도 의미 있는 구간에서 약간의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다 정도에서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가는 말만 가는 장세니까요. 자, 원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이야기 5일선 깨고 이 근처에서 계속 지지해주고 반등하고 하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장중한 5점 몇 프로까지 좀 올라왔다 좀 밀리는데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의미 있는 구간이 이쪽이죠. 여기에서 반등 22,000원 22,200원 깨지면은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위에서 계속 물량 소화하고 있고 이번 주에 이슈가 좀 많은데요. 지금부터는 저는 두산은 잘 공략 안 할 것 같고 우리 기술 하고 몇 개 종목만 좀 봐볼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도 사실은 눌림에서 종가에 들어가려다가 안 들어왔는데요. 딱 이 자리 이 의미 있는 자리가 24,000원이거든요. 24,000원에서 24,000원 아래권
언저리에서 내일 11선 올라오는 흐름 보면서 아침에 좀 밀린다, 상승하다가 좀 밀린다 하면 눌림에서 좀 보는 전략도 해볼만 하겠다 싶습니다. 뭐 11선 근처니까 뭐 11선 기준 잡고 좀 본다든지 깨지면은 그렇게 좀 봐볼 것 같고요. 화장품은 지금 실리콘2 급등이죠. 근데 금요일날 대주주 1점 몇 프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좀 밀렸는데요. 단기간에 좀 높아서 이 구간에서는 조정을 얼마나 이쁘게 받는지, 만약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들에서 최대한의 기술적 반등을 바라는 매매 정도 해볼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금요일날, 그러니까 목금 이틀 동안 좀 놓쳐버렸던 종목인데요. 그래서 금요일날도 살짝 밀리면 봐야지 하다가 못 보고 장 막판에 좀 걸어놓은 거 매매는 했는데 반등해서 일단은 팔아버렸습니다. 네, 팔아버린 게 좀 더 밀려가지고 더 사셨으면은 끌고 갔을 건데 좀 위에서 사져가지고 그냥 약수익에 팔아버리고 말았고요. 약수익에 팔아버리고 말았고, 추에 빠지게 되면 선진뷰티 사이언스는 7월 2일 날 이 미국의 화장품 법안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래서 가장 강했던 종목은요, 빠지더라도 반등의 힘이 강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 분쟁에서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왔던 종목이 빠지더라도 반등의 힘은 크다. 쌍봉은 주고 죽는다. 또 빠지더라도 또 반등은 크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죠. 종목분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겁내는 게 아니라 대장주는 반등이 크다. 반등이 크다. 그리고요, 한국콜마는 이제 목요일날 추천을 좀 했던 종목인데 저는 좀 못 샀고요. 뭐 좀 올라와서 일단 단기 65,000원 고점 구간 넘기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해 보이는데, 얘는 수급주여 가지고 좀 올라가게 되면 이 윗 구간에서는 저항이 약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뚫리게 되면 당연히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좀 무거워서 또 나중에 조정 받았을 때 이 돌파했던 6만원과 58,000원 이 구간이 조정으로 내려온다면 매수의 영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내려오면 매수죠. 이런 거는 강한 종목이고, 내려오면 매수다. 내려오면 매수다. 자, 그 다음에 VT라든지 다 좋은데 이 쫄쫄쫄 가는 거는 급락하지 않으면 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다라고 봐야 되고요. 뭐 HD 현대일렉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강한 상태인데 MSCI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종가에 좀 올라왔고, 그래서 추가로 올라가더라도 당분간은 좀 재미없는 흐름이 좀 전개될 텐데요. 8월 달에 이제 편입이 될 건 LS 일렉이겠죠. 같은 조정을 받았을 때는 패시브 수급이 갈 수 있는 LS 일렉 위주로 좀 봐볼 생각입니다. 효성 중공업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같이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다 고만고만해서요. 자, 그리고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 대리 금요일날 17%가 빠져서 그 영향에 의해서 만약 밀린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기회의 요인으로 저는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 기회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뭐 삼화전기도 마찬가지고 한양 디지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뭐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저점을 깨고 이탈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도 안 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댓글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서부터 안 본다고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나쁜 놈이죠. 여기서부터 뭐 하지 마라, 뭐 손절하라 하는 거는 정말 제가 죽일 놈이겠죠. 근데 저는 이때부터 계속 하지 마라. 여기서는 뭐 시장 반등할 수 있으니까 보자. 그리고 이 큰 틀에서 박스권이다. 이때 고점 찍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안 해야 되겠다. 2차 전지는 계속 줄고 똑같은 말만 제가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이 억가를 해버리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뭐 이런 구간들 지켜주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지켜주더라도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힘이 거래량이 동반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없어서 아쉽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2차 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지수를 끄집어 올리는 용도로 지금은 활용할 개연성이 좀 있어 보인다 정도로 생각을 해 보고자 하고요. 뭐 BH, 브리지텍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겠죠. 브리지텍은 좀 가벼운 종목이라 뭐 비중을 좀 줄여서 매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금요일날 이제 뭐 몇 개 종목은 좀 많이 안 봤는데요. 선물로 좀 매매를 하느라고 몇 개 종목은 잘 안 보고 STX 그린로직스를 좀 매매를 좀 해서 시간 외 때 또 좀 더 사가지고 시간의 종가에
다 매도를 하고 좀 마감이 됐는데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이 좀 터졌죠. 여기서 이제 불타기해서 매매하고 사실은 종가에 좀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봤는데 시간에 이게 1650원까지 좀 밀어놨길래 시간에 좀 들어가서 올라왔을 때 전력 매도 종가에 하고 일단 마감을 쳤습니다. 이 물류 관련해서 비용도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지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계속 지켜보면서 태양광도 종목군들 밀렸을 때 의미 있는 구간에 지지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종배 차원에서 봐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LG전자도 거래대금 많이 실어놓고 수급도 양호한 상태에서 한 번 더 밀어버린다면 금요일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라든지 한 번 더 밀어버린다면 이 컴플렉스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서 올해 액침 냉각 시장은 5회에서 10%까지 확대가 될 거고 내년은 30%까지 확대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 등이 LG전자가 균적인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반등하고 아침에 쭉 밀린다면 한 번 정도는 이런 구간에서는 배팅을 해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힘을 모았던 자리까지 많이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디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지 이 정도만 체크를 해놓고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한번 대응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6월도 네 이제 또 시작이 되었네요. 다들 6월 첫 주부터 수익 많이 내시는 한 달 되시기 바라고요. 6월 첫 주,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FOMC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최대한 잃지 않는 매매하다가 시장이 분명히 저는 그 안에 바닥을 찍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장을 턴할 때 그때 이제 종목군들을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고간을 채워가는 전략으로 좀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